한 여성이 736시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의자에 앉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수천 명의 낯선 사람과 침묵 속에서 눈을 마주쳤습니다. 어떤 사람은 30초 만에 눈물을 쏟았고 어떤 사람은 5분을 견디지 못하고 도망쳤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마리나 아브라모비치. 그녀는 믿었습니다. 예술은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것이고 고통과 공감, 두려움과 사랑을 동시에 끌어내는 것이며 삶의 본질을 건드릴 수 있는 유일한 도구이며 예술은 죽음보다 더 강렬하다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현대 퍼포먼스 아트의 어머니라 불리는 한 여성의 삶과 죽음 완전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1946년 11월 30일) 유고슬라비아 베오그라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고작 1년도 채 되지 않은 도시. 거리는 아직 폭격의 상처로 얼룩져 있고 건물들은 반쯤 무너진 채로 서 있으며 사람들은 배고픔과 불안 속에서 하루를 버텨냈습니다. 그 혼돈의 한복판에서 마리나 아브라모비치가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보이슬라프 아브라모비치는 파르티잔 전쟁 영웅이었습니다. 어머니 다누카 아브라모비치는 공산당 고위 간부로 티토 정권 아래에서 권력과 규율을 상징했습니다. 집은 사랑이 아닌 통제로 가득 찼습니다. 감정 표현은 사치였고 규칙은 절대적이었습니다. 마리나는 6살까지 할머니 손에서 자라야 했습니다. 할머니는 독실한 정교의 신자로 그녀에게 기도와 금식, 고요함을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6살이 되자 어머니의 손에 맡겨졌고 밤 10시 이후 외출은 철저히 금지되었습니다. 심지어 20대 중반까지도 어머니는 그녀의 일상을 감시했습니다. 어머니는 말했습니다. 그건 보호였다. 하지만 마리나는 그걸 감옥처럼 느꼈습니다. 그 통제, 그 고독, 그 침묵의 무게. 훗날 그녀는 말했습니다. 내 예술은 그 통제에서 시작됐다. 고통을 견디는 법, 침묵 속에서 존재하는 법, 관계를 통제하는 법, 이 모든 것이 마리나 아브라모비치의 예술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1973년 영국의 에든버러. 27의 마리나는 20개의 칼과 테이프 레코더 하나를 무대에 올려놓고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러시아 민속 게임처럼 손가락 사이를 칼로 찌릅니다. 실수하면 피가 흐릅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습니다. 첫 번째 칼이 끝나면 테이프를 감아 자신의 실수를 그대로 따라합니다. 내 몸이 기억하는 리듬을 다시 몸으로 새긴다. 칼날이 살을 스칠 때마다 관객의 숨소리가 멈춥니다. 고통은 실수가 아니라 의식의 도구였습니다. 이 순간 예술은 신체의 한계를 넘어 시간과 기억의 영역으로 들어섭니다. (1974년) 이탈리아 나폴리. 28세의 마리나는 움직이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종이에 적힌 규칙은 하나. 테이블 위에 72개의 물건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나에게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는 물건입니다. 이 시간 동안 나는 모든 상황을 책임을 집니다. 장미, 꿀, 깃털, 그리고 칼, 채찍, 총. 처음 30분. 누군가는 꽃을 주고 누군가는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1시간이 지나자 옷이 찢어지고 피부가 긁히고 칼이 살을 베기 시작합니다. 바닥에 눕히기도 합니다. 3시간째. 한 남자가 총을 꺼내 그녀의 관자놀이에 댑니다. 당기려 합니다. 6시간이 끝나고 그녀가 눈을 뜨자 관객들은 도망칩니다. 인간이 얼마나 쉽게 사랑해서 살인으로 넘어갈 수 있는지를 몸으로 증명한 실험 예술이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내가 책임을 지지 않으면 우리는 모두 괴물이 될 수 있다. 마리나는 고통을 감내함으로써 인간의 어두운 본성을 드러냈고 그걸 예술로 승화시켰습니다. 1976년 11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젊은 마리나 아브라모비치는 거리 한복판에서 퍼포먼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가슴에 칼을 얹은 채 관객의 손에 맡겼죠. 리듬 제로를 진행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때 낯선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긴 머리, 맨발, 검은 코트, 프랑크 우베 라이스펜. 그는 군중을 뚫고 다가와 마리나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나도 예술가야. 그리고 너와 생일이 같아. 11월 30일. 마리나는 처음으로 퍼포먼스를 멈췄습니다. 그날 두 사람은 같은 별자리 아래 태어난 운명을 직감했죠. 유고슬라비아의 엄격한 공산주의자 딸과 독일의 자유로운 방랑자. 서로의 예술이, 삶이, 고통이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후 이들은 12년간 전설의 작품들을 남기게 됩니다. 탄트릭 파트너라는 표현은 마리나와 울라이의 관계를 설명할 때 자주 등장하는 용어입니다. 티베트 불교의 탄트라 철학에서 유래한 개념으로 이는 단순한 연인이자 예술적 협업자를 넘어 두 사람이 서로의 에너지와 의식을 통해 영적 창작적 통합을 추구한 관계를 상징합니다. 이탈리아 밀라노의 스튜디오 모라에서 마리나와 울라이의 강렬한 여정이 시작됩니다. Relation in Space, 공간 속의 관계. 두 예술가는 서로를 향해 맨몸으로 돌진합니다. 처음에는 느린 속도, 점차 가속되는 충돌, 몸과 몸이 부딪히는 소리, 공기를 가르는 움직임이 공간을 채웁니다. 58분 동안 반복되는 이 행위는 단순한 신체적 충돌이 아닙니다. 남성과 여성의 에너지, 신뢰와 긴장, 친밀함과 폭력의 경계를 탐구합니다. 관객은 숨을 죽인 채 지켜봅니다. 마리나의 날카로운 시선, 울라이의 단단한 몸짓. 이 퍼포먼스는 인간 관계의 본질을 드러내는 거울이 됩니다. 공간은 더 이상 비어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두 사람의 관계로 가득 차 예술의 한계를 넘어섭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한 갤러리. 두 사람은 마주 서서 울라이가 활을 팽팽히 당기고 마리나는 화살 끝을 자신의 심장 바로 앞에 고정합니다. 화살은 미세하게 떨리고 활시위는 두 사람의 체중 전체를 떠받칩니다. 한 사람이 살짝만 기울어도 화살은 즉시 날아가 심장을 관통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숨소리만 듣습니다. 관객은 숨을 죽이고 심장 박동이 들릴 듯한 긴장 속에 빠져듭니다. 4분, 사랑과 신뢰, 죽음과 생명의 경계가 한순간에 응축됩니다. 두 사람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퍼포먼스는 단순한 위험이 아니라 관계의 본질, 서로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절대적 균형을 드러냅니다. 마리나와 울라이는 말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있다. 그리고 그 순간 예술은 생명 그 자체가 됩니다. 독일 쾌엘른의 한 갤러리.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단 한 번의 눈 깜빡임도 없이 서로를 바라봅니다. 오직 침묵만이 공간을 채웁니다. 첫 회는 7시간. 이후 전 세계 16개 도시에서 총 90일에 걸쳐 반복됩니다. 하루 7시간, 때로는 8시간, 심지어 16시간. 두 사람의 눈은 붉게 충혈되고 몸은 점점 무거워지지만 시선은 결코 떨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두 사람의 에너지만이 공기를 가득 채웁니다. 관객은 조용히 들어와 조용히 나갑니다. 그들의 침묵이 전염되듯 갤러리는 숨소리조차 잊힌 성소가 됩니다. 마리나는 말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통해 시간을 초월한다. 이 퍼포먼스는 사랑도 고통도 인내도 아닌 존재의 순수한 교감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다리가 세워지고
밤바다를 건너는 배처럼 그 다리는 흔들리지만 무너지지 않습니다. 90일의 마지막 날, 두 사람은 여전히 마주보고 있습니다. 눈동자 속에 우주가 담긴 듯, 침묵 속에 모든 말이 담긴 듯. 나이트 크로싱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시작이었습니다. 중국 만리장성. 12년간의 사랑과 예술이 극적인 이별로 마무리됩니다. 마리나와 울라이, 정해놓은 만리장성 끝에서 각각 출발합니다. 마리나는 동쪽 관타이관 용의 머리에서 붉은 코트 차림으로 2000km를 서쪽으로 걸으며 산맥과 폭풍을 뚫습니다. 울라이는 서쪽 지하위관 용의 꼬리에서 고비 사막의 모래바람을 맞으며 동쪽으로 2000km를 나아갑니다. 90일 동안 통신은 불가능했습니다. 전화도 인터넷도 없던 시대. 단지 발자국과 사진, 그리고 내면의 대화만이 유일한 동반자. 잠든 용을 깨우는 여정, 사랑의 고난 끝에 재회. 암스테르담에서의 운명적 만남 이후 그들은 서로의 거울이 되었습니다. 몸과 마음을 나누는 퍼포먼스들, 충돌하는 에너지, 침묵의 시선, 위태로운 균형.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균열은 깊어집니다. 울라이는 작업에만 몰두하며 가족을 꾸리는 삶을 거부합니다. 나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 예술이 전부다. 그의 말은 마리나에게 상처가 됩니다. 소통의 단절, 신뢰의 약화, 삶의 방향에 대한 차이. 사랑은 예술처럼 유지하기 어려운 균형이었습니다. 하지만 관계는 이미 소진됐고 이별로 바뀌었습니다. 90일째, 마침내 그들은 만납니다. 포옹. 하지만 연인의 것이 아닌 전우의 포옹. 이 여정은 사랑의 이중성을 상징합니다. 끌림과 분리, 고통과 자유. 만리장성은 그들의 이별을 영원한 흔적으로 새겼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이게 끝이다. 그들은 울었고 헤어졌습니다. 이후 이들은 각자 홀로 작가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마리나는 1997년 베니스 황금사자상을 받게 되고, 울라이는 사막에서 사진과 명상을 탐구하는 은둔의 길을 택하게 됩니다. (2010년 3월 14일부터 5월 31일까지) 뉴욕 모마 6층 마리나 아브라모비치 The Artist is Present 회고전이 열립니다. 40년 경력, 50여 점의 작품, 초기 사운드 피스, 비디오 설치, 사진, 울라이와의 협업 퍼포먼스까지 시간순으로 펼쳐진 거대한 타임라인. 처음으로 모마에서 타인에 의한 라이브 재현이 허락됩니다. 30명 이상의 젊은 아티스트들이 3개월 내내 교대하며 마리나의 역사적 작품을 살아 숨쉬게 합니다. 임펀더아빌리아, 좁은 문 양쪽에 알몸으로 서서 관객이 스치며 지나가게 하는 선택의 불편함. 뉴드 위드 스켈튼, 알몸 위에 해골을 올리고 누워 죽음과 삶의 무게를 공유. 루미너시티, 높은 플랫폼에 앉아 빛 속에서 신체의 취약성 드러내기. Point of contact. 두 사람이 손끝만 맞대고 서서 에너지의 교환을 느끼게 함. Relation in time. 16시간 동안 등을 맞대고 묶여 관계의 지구력을 증명.
관객들은 85만 명이 넘게 찾았고 재현 작품 앞에서 숨을 죽이고 몸을 피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마리나는 말했습니다. 퍼포먼스는 사라지지만 재현을 통해 영원히 살아난다. 이 전시는 퍼포먼스 아트의 보존과 전승을 역사상 처음으로 증명했죠. 이 작품은 단순한 앉아서 기다리기가 아니라 인간 연결의 본질, 시간의 무게, 관객과 예술가의 상호작용을 탐구한 극한의 지구력 퍼포먼스입니다. 마리나는 40년 넘는 경력을 회고하는 마리나 아브라모비치, The Artist is Present의 일부로 이 작품을 설계했습니다. 이전 작업처럼 신체적 고통을 강조하지 않고 침묵과 시선으로 관객의 내면을 자극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녀는 예술은 관객의 참여로 완성된다고 믿었으며 이 퍼포먼스는 존재 자체가 예술이라는 철학을 구현합니다. 마리나의 시선은 판단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듯해 참가자들은 자신의 트라우마, 사랑, 상실을 투영했습니다. 한 여성은 엄마와의 이별을 떠올렸다고 그녀와의 만남을 힘들어했습니다. 또 일부는 불편함을 느껴 1분 만에 도망쳤습니다. 너무 강렬해서 견딜 수 없다는 반응이 많았고 이는 인간의 취약성을 드러냈습니다. 관객들이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는 The Artist is Present 커뮤니티가 생겼고 모마는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전 세계 시청자를 끌어들였습니다. 약 85만 명의 관람객이 전시장을 찾았고 그중 3분의 1이 이 퍼포먼스에 참여하였습니다. 평균 그녀 앞 의자에 앉아있는 시간은 5분. 새벽 5시부터 대기줄이 생길 정도였습니다. 이 퍼포먼스는 736시간 30분, 하루에 8시간씩 3개월간 의자에 앉아 그녀는 관람객을 기다렸습니다. 어떠한 한 관객은 73일 연속으로 참여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마리나는 이들을 어떠한 마음으로 바라본 걸까요? 이들을 눈물 흘리게 하는 힘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다른 이들과 어떻게 소통하시나요? 이 관람객 중에 20년 만에 재회하는 울레이가 있었습니다. 다시 재회한 두 사람. 울레이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22년 동안 항상 너와 함께 해왔다고 말이죠. 마리나의 눈가에 눈물이 고입니다. 한 번도 움직이지 않았던 그녀는 울레이에게 손을 내밉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서로를 바라봅니다. 다른 참가자들처럼 자리를 떠납니다.